많은 건물주님들이 이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정말 스타벅스는 건물주의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데, 이 스타벅스가 좋아하는 입지는 대체 어떤 곳인가요? 뭐 스타벅스도 땅을 파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장사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좋은 입지로 보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대로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상권, 네. 그리고 모퉁이, 뭐 이런 것이야 당연하게 어떤 분들이든 어떤 업체든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자면은 스타벅스는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 환경이란 게 어떤 뭐 상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깨끗함, 청결함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상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에 트라이를 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다. 한번 자신의 건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은 아닌지. 보통 스타벅스는 자신들이 커피를 파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과 어떤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판다고, 공간을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남성과 같이 화장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되게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입점한 곳에 가시면은 무조건 남녀 구분돼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태운다던가 보도블록이 깨졌다던가 이런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또 사람들이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적 입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내 상권이 좋다고 해서 난 스타벅스가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다. 그런 것부터 철저히 보셔야 되고, 층고도 스타벅스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가 낮게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되게 트여 있고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폐쇄적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충 체크해본 결과 3m는 넘는 것 같아요. 층고가 최소한은 2m는 당연히 넘고 2.5m에 3m 정도 사이는 무조건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층고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 상권, 모퉁이, 길가, 오피스 상권, 뭐 생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거,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보는 게 그런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건물 환경을 많이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DT라는 게 워낙에 유행하다 보니까 DT는 스타벅스 DT가 거기 생겼다고 해서 가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양평 DT라든지 북한산 DT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슈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여겨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보통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관광 상권 이런 거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입맛에 맞게 이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던데, 이 건물 짓는 비용은 도대체 누가 내는 건가요? 스타벅스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 입맛에 맞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 구조라든지 배치를 하겠죠. 그렇다면 스타벅스 과연 돈을 부담할 것인가? 정답은 건물주가 다 부담을 한다. 짓는 거요? 짓는 거는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는 스타벅스가 부담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을 하면은 스타벅스는 그 내부의 인테리어는 스타벅스의 전략이 따로 있거든요. 자신들의 점포에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또 스타벅스가 다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제 만약에 나가게 됐다 했을 때는 그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은 또 스타벅스가 부담을 합니다. 그럼 건물을 질 때 스타벅스의 요구 사항대로 짓는 건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층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층고라는 게 있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주차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차에 어떤 동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가 DT 매장과 임차계약을 맺을 때 10년, 최소 10년 이상을 잡는다. 왜냐면은 자기 스타벅스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그렇죠. 거기서 스타벅스가 나가버리면 그 건물주가 좀
중간에 손해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붕 떠서 이 건물을 어떻게 써야 될까 약간 용도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10년을 잡은 거고 뭐 많게 20년도 잡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고려해서 이제 건물주도 그런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안고 가는 거죠. 그만큼 스타벅스라는 게 우량 임차인이니까 믿고 한번 가는 거죠. 그럼 스타벅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 그 포털 창을 켜서 스타벅스를 치시고요.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맨 마지막에 홈페이지를 싹 내려보세요. 맨 마지막에 입점 제한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건물주 또 건물주의 가족 아니면은 건물주의 대리인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점포 주소, 내가 여기에 건물이 있다. 점포 주소를 넣거나 여기에 DT를 내고 싶다 했을 때 그 땅의 주소를 넣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이면은 내가 1층, 2층에서 총 1층은 몇 제곱미터, 2층은 몇 제곱미터. DT를 짓고 싶은 토지라면 토지도 몇 제곱미터. 이렇게 적는 란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 같은 걸 좀 적어라고 해요. 꿀팁이네요. 이제 네. 꿀팁 나오네요. 이제. 네. 특이사항의 정란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매장을 분석해 보시면은 저희 책도 좋지만 스타벅스 매장을 분석해 보시면은 모든 공통점을 본인들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스타벅스는 들어갈 때 옆에 건물에 빌딩에 문이 있어도 따로 자기들만의 문이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벅스가 일률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스타벅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물 브랜딩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다 상관없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포용된 자세를 보여준다든지. DTA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DTA 같은 경우는 입점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타벅스도 되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DT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대지 300편 이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관광지라도 주변에 한 1000명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수도 없이 산속에 떡하니 있다. 이런 곳에는 아무리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 그런 점들을 적극 어필을 하셔가지고 우리 배우지에 몇 미터 안에는 이런 마을이 있고 어느 읍이 있어서 평소에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매장 앞에는 뭐 가로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 로고를 가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뭐 스타벅스가 뭐 전국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사진 찍고 디테일한 설명까지 넣어주면 좋겠네요. 네네. 생각보다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하면 안 됩니다. 스타벅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시겠죠. 그만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쉬운 만큼 허수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내 건물이 상권이 워낙 좋은데 이건 되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스타벅스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그 신청 제안란에 딱 써놔요. 우리가 당신들의 건물을 택하지 않는다 해서 왜 안 됐는지 이런 거 설명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스타벅스의 그런 왜 안 해줬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점포 개발 공약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기밀에 붙여져 있고 스타벅스 내부에서도 그 점포 개발팀은 약간 상당히 베일에 쌓인 그런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면은 로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군요, 그게. 네, 저희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타벅스 점포 개발팀을 국정원에 비유를 했거든요. 정말 베일에 쌓여 있고 언론에도 거의 노출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 노출이 되면 또 이제 앞으로 스타벅스 어떤 전략 같은 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타벅스 측에서도 점포 개발팀 정말 꽁꽁 싸매고 있고요. 전에 그 박명수 그 와이프 분이 이제
성신여대 입구에 스타벅스 입점시켜서 40 몇 억에 팔고 또 방배동에 입점시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연예인이니까 스타벅스에서 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해준 거다. 이렇게 뭐 그런 언론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게 뭐 정치인들이 솔직히 연예인보다 훨씬 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세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정치인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볼 때 그 박명수님의 그 아내분 되시는 한수민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해안이 좋았다. 그리고 일단은 박명수님이 또 거의 탑티어급의 개그맨이시기도 하고 그 아내분도 의사로서 되게 잘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금력이 되시고 또 약간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포 개발을 되게 잘 하셨다고 봐야죠. 그분들이 뭐 연예인이라서 좀 더 스타벅스에서 특혜를 준다거나 사실 그 연예인분이나 스타벅스나 그런 식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서로에게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연예인이라서 더 봐준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음모론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기업이 뭐 연예인 때문에 좌지우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특혜를 주고 한다는 게 굉장히 그거는 진짜 기업적으로 굉장히 타격이고 누가 알면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스타벅스 유치하는 게 또 신청할 수가 있어서 아무나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런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스타벅스를 유치시키는 전문 개발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제 스타벅스만 유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유치시켰을 때 건물 매각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전문적으로 스타벅스를 조금 많이 유치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어요. 스카이밸류라는 회사인데요. 그 스카이밸류라는 회사는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되게 유명한 국내에서 약간 1등을 다투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 창업주 되시는 분의 그 사모님께서 최대 주주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지금 5개 스타벅스를 개발해서 한 개 빼고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건물을 세우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스타벅스랑 계약을 맺어요. 세우자마자?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건물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2월 1일에 바로 스타벅스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건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건물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스타벅스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많이 하시죠. 스카이밸류 같은 경우도 5개 중에서 4개를 그런 식으로 넘겼고요. 그럴 때 넘길 때 매각 차익이 한 10억 정도. 하나에 10억. 하나에 1년. 많이 넘긴 거는 얼마예요? 보통 다 10억 정도. 보통 다 10억 정도. 보통 매각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1년에 10억.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자산가들이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것보다 웃돈 얹어주고라도 이렇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 전문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스타벅스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게 결합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해 놓은 점포는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여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점을 한 것이겠고요. 그런 모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은, 리스크를 다 회피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 가격을 그 자산가분들은 10억 정도면은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 식의 개발사들이 전국에 꽤 많고요. 스카이밸류라는 것은 일부지만, 좀 수많은 개발사 중 일부지만 그래도 가장 이름이 좀 많이 오르고 내리는 곳이어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스타벅스를 개발해서 점포를 넘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개인 중개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는 얼핏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과 이제 스타벅스를 자기가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산가에게 경매를 하면서 여긴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진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격은 불러달라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자산가가 오케이 그럼 알겠어. 대신 네가 스타벅스는 꼭 데려와라고 했을 때 스타벅스한테 가서 스타벅스가 봤을 때 여기 나쁘지 않은 입지인데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요. 약간 전설처럼 약간 내려오는 확인이 안 되는 어떤 중개상들의 그거 활약상인데 뭐 아시겠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범죄나 사기에 연루돼 있을 부분이 많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주겠다. 대신에 내가 스타벅스 입점을 성공시켜주면 성공 보수를 얼마를 달라던가. 자기가 여기 입점 내가 여기서 중개를 해가지고 여기를 입점시켰어요. 여기 사장님하고 내가 잘 알고 스타벅스랑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는 인터넷에서 자기가 스타벅스 중개를 몇 건 했다.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을 하시고 항상 조심하셔라. 왜 그 자산가 분들이 굳이 10억이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만들어 놓은 점포를 사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스타벅스를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중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들 막 선수금을 얼마나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으시면은 그거는 좀 의심을 해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자세하게 읽으시고 그 스타벅스 홈페이지 신청란에 아까 우리 기자님이 그 말씀해주신 꿀팁들, 그 부동산만의 그 특징들 잘 적어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스타벅스 입점시키는 꿀팁 좀 한번 알려주시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책을 보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자신의 건물을 가장 객관화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자신이 요새는 DT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디 보면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선주한테 땅을 물려받았는데 뭔가 좀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기억 속에 잊혀진 땅이 있다거나 지금 지도를 펼쳐서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켜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만약 거기가 대로변이라던가 아니라면은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한번 돌아볼 만한 그렇죠. 기회다. 어차피 뭐 신청하는 거부터 안 들어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뭐 꿀팁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최대한 살리셔서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장 그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고요. 인터넷과 이런 것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은 조금 정제해서 보셔라. 물론 그분들을 모두를 이제 폄하한다는 아니고요. 보면서도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도 있구나 하고 되게 저도 놀라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정말 스타벅스가 가맹 사업인지 아니면은 지형 사업인지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상담에 임해주신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그럼 스타벅스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보 깜깜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 개발팀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인 루트로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 스타벅스를 가보시고 거기서 자신이 캐치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나 층고 같은 것들. 그리고 대부분 스타벅스는 전창이잖아요. 네. 그 전창을 해줄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뭐 계단이 다 높지 않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에 왕도는 없다고 하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오늘 끝까지 인터뷰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스타벅스 관련된 아주 꿀팁들 많이 또 알려주셔서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스타벅스 입점시킬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잘 몰랐을 텐데 오늘을 계기로 또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들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시작이니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